네,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좀 더 꼼꼼하고 깊이 있게 짚어드리는 순서입니다. 클리닉 상담이고요. 오늘 만나볼 사연부터 전해드립니다. 동대문구 이문 1구역 조합원 분양권을 관심 갖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프리미엄이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붙었다고 하고요. 예상 분양가는 85제곱미터가 4억 700만 원, 99제곱미터는 5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삼성물산에서 시공한다고 하는데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일단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데, 이 지역을 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쪽이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여유 자금하고 비슷해서 네, 그 돈으로 이거를 하나 사볼까 하고 하는데 네. 우리 대표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요. 그렇군요. 일단 보유하고 계신 투자 자금과 이 금액대가 맞아서 좀 보신 것 같은데, 자, 전문가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투자를 해도 괜찮아요, 일단은. 네. 예, 괜찮고요. 지역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 가지 장단점을 좀 갖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 현재 분위기로는 투자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왜 투자를 해야 되냐면은, 서울에 이제 신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가용 토지가 없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은 희소성이 엄청나게 뛰어나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서울시는 어차피 철거를 해야지만이 새로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신규 주택을 만들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동주택 이런 재개발 지역들 빼고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앞에 팔자가 붙은 아파트들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가 있다면은 아마 80년대로 지금 재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는 한정돼 있는 거고요. 그 외에는 유일한 신축 부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이런 이문 휘경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 구역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인 공급에 대한 희소성을 갖고 있다라는 뜻은 입주할 때도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동탄이나 이런 데들처럼 대량 물량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다는 뜻이에요. 땅 자체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것도 희소성이 있는 거고 짓는다고 하더라도 입주할 때도 희소성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 된다라고 해서 주변에 택지를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규 도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분양을 했을 때 굉장히 잘 되면 옆에 유사한 아파트들이 계속 생겨나잖아요. 네네. 1차 분양, 2차 분양, 3차 분양 생겨나는데 도심 내에 있어서는 얘가 아무리 잘 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공급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입주할 때도 희소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개발이 가능하거나 재건축이 가능한 토지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예, 그래서 재건축도 많이 오르는데 재건축이 많이 오르는데 재개발이 안 오르는 건 이해가 안 가는 일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건축을 투자하는 관성과 재건축만 안전하다라는 그런 이상한 습관들을 갖고 있어요. 결론 우리가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미래 새 아파트를 사는 개념이잖아요. 네. 근데 재건축은 오르고 재개발이 안 오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갔을 때 가시적으로 보였을 때는 세간에 지금 현재 철거하기 전에는 관심을 못 갖더라도 입주할 때는 모든 리스크가 없어졌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추가적인 공급량이 없으니까 좋아질 것으로 보고요. 또 하나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장단점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런 희소성에 대한 장단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집이 오르기 위해서는 기득권들이 이제 사회 기득권들 그러니까 가장 그 어떤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이 모여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가장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할 때 자녀들이 보통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초등학교는 사실 가장 왕성한 때는 아니거든요. 그럼 자녀가 가장 이제 보통 나이대로 따지면은 중고등학교가 가장 그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할 때에 이제 부모들의 나이대인데 그렇다면은 가장 추가적으로 이제 돈을 많이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려면은 좀 중고등학교가 좀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쪽에 있는 경희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사립이고요. 이문희경 뉴타운의 단점은 초등학교는 있지만은 중고등학교가 없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일단은. 예, 동네 성향상 뭐 대학교가 있어서 되게 좋지 않냐라고 하지만 이 대학교가 집값을 크게 좌우하지는 않아요. 대학교 하면은 우리가 가장 생각나는 게 떠올라야 되는 것은 임대 사업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돼요.
무슨 말인지 네. 이해 가십니까? 네. 대학교가 있으니까 임대가 굉장히 잘 되겠다 해서 임대 사업이 먼저 떠올라줘야 되는 거지 여기에선 아파트가 좋아지겠다라는 생각 그렇게 이 대학교는 아파트의 집값에 그렇게 영향을 못 미쳐요.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애들을 따라 이렇게 애들 학군 때문에 많이 이동을 하지만 내가 서울에 살면서 자녀가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되면 서울 내에서는 아무 데나 지하철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또 강남권에 있는 사람들은 더 외곽으로 안 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강할 것이고 또 애가 다 컸기 때문에 대학교는 그만큼 학군의 영향, 집값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뜻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신규 아파트에 대한 장점들은 갖고는 있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중고등학교 사회에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에는 조금 불리한 입지를 갖고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초점을 둔다면은 대학교 임대에 초점을 맞추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접근하시려면 좀 소형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네. 조합원이 되는 거 좋고요. 네네. 결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조합원이 되는 것은 신규 아파트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데 네. 접근 자체는 대형보다는 소형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저기 뭐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그 다른 구역, 2구역, 3구역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또 다른 입주권을 같이 공유해도 괜찮은가요? 지금부터 사면은 안 되죠. 지금부터 사면은 이제 우리 권역 내에서 5년 안에는 못 받잖아요. 아, 지금 투기 과열지구내에서 5년 안에 똑같은 거 못 받습니다, 지금. 아. 예전에 샀으면 상관은 네. 8월 1일 전에 샀으면 상관없는데 지금 입주권에 대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대별로 지금 주는 게 그 법률적으로 정해지는 중이기 때문에 불이익 받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뭐 지금 세대를 바꿔서 또는 뭐 타명 명의를 빌리는지 이거 말고는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네, 우선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해하셨던 추가 사항까지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잘 결정 내려보시길 바랄게요. 자, 대표님 서울 지역에 뉴타운이 많이 해제가 되고 이제 남은 지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뉴타운 중에서 뭐 들어가기 괜찮은 지역이 있다, 앞으로 미래 가치가 굉장히 기대된다 하는 지역이 있다면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뭐 여러 가지들 중에 뉴타운 자체는 이제부터 완성도가 낮은 지역들도 들어가도 되고 완성도가 네. 높은 지역을 들어가도 무방합니다. 우리 경제 가장 기본은 수요 공급이거든요. 네. 수요 공급만 알면 일단은 경제의 70%는 다 알고 가신다고 보면 되는데 일단은 뉴타운에 대한 희소성 부분이기 때문에 다 완성된 곳도 앞으로 그렇게 될 곳이 별로 없는 거고 네. 지어질 곳 자체도 앞으로 그렇게 될 곳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뉴타운 자체는 대부분이 특히나 재개발 쪽은 재건축보다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식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우리 한국경제TV 보시면서 재건축은 일단은 공부하기 쉽지만 재개발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공부들 하시면서 네. 궁금한 점들 계속 여쭤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재건축 외 또 다른 시장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자본적인 이득을 볼 수 있으니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갖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뉴타운은 뭐 앞으로도 계속 기대가 된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 재개발에 대한 공부도 저희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함께 하시면서 계속 해나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클리닉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026676-0123번으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으시고요. 026676-0123번 번호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네, 저는 실거주로 할 건데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받은 곳이 네.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네, 세림 아파트랑 예, 네, 은평 뉴타운 쪽에 동부 센트레비를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사는 곳은 지금 불광동인데 네, 네, 그 둘 중에 어디로 좀 내년쯤 이주를 해야 돼서 네. 네, 좀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불광동 거주 중이시니까 은평 뉴타운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 뭐 마장동까지 네네. 보신 이유는 있으신가요? 아, 그쪽이
직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왕십리 직장은 또 왕십리 쪽이고. 네네. 알겠습니다. 좀 떨어진 지역 두 군데를 보셨는데 거주도 하시면서 투자 목적 이룰 수 있는 곳 대표님 어디가 네. 좋을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마장동 거주하고 싶습니까? 아니, 그 직장이 왕십리 쪽이다 보니까 가깝기도 하고 네, 또 저희가 가진 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예, 그리고 마장동이 좀 저렴한 편이더라고요. 네. 그쪽에서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세림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네, 그렇게 보게 된 거고요. 네. 그리고 뉴타운은 저희가 여기 불광동에 살다 보니까 그쪽 뉴타운 쪽이 되게 쾌적하게 보여요. 네. 네, 그래서요. 자,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일단은 쾌적한 곳과 그렇죠? 네. 네, 쾌적한 곳과 지금 이제 발전을 놓고 이제 발전. 여기는 네네. 쾌적하진 않겠죠, 그죠? 아이고. 네, 네, 맞아요. 예, 여기는 이제 좀 지저분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네. 지저분한 곳 중에. 네, 네. 그러면은 그렇죠. 지금 시청자분이 생각하시는 것은 네. 지저분한 곳에 살 수 있다라는 살려고 한다는 뜻은 쾌적한 데보다 얘가 나중에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마장동 쪽이 계속 좋아질 거라고 예. 제가 들었고. 예상, 예. 네, 그래서 예상이고 여기는 현실이고 그렇죠? 네, 네. 지금 우리가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는 현실인데 좋아질 거라는 예상을 가지고 여기는 확정이 돼 있는 거고 그죠? 네, 네. 여기는 이제 불확실한 곳인데 네, 네. 불확실한 곳에 예상을 가지고 지저분하게 살 용기가 있나 일단 첫 번째 그게 여쭙고 싶어요. 아직 왜냐면은 아직 네. 현재와 미래를 바꾸는 행위를 하는 건데 네, 네. 나 현재 행복한 것보다 미래에 더 행복한 게 좋아서 일로 가는 건데 미래의 네. 행복한 발전이 확정이 안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런 모험을 하기에는 좋은 곳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현실의 편함을 포기하고요. 네. 이렇게 가도 돼요. 가도 되는데 잘못 선택을 했어. 지역 자체를. 그러기에는 네. 마장동이 갖고 있는 핸디캡이 좀 커요. 네. 예, 대중적인 이미지도 우시장의 이미지가 커요. 한전이 개발되는 이미지보다 우시장의 이미지가 훨씬 더 큽니다. 네, 네. 그죠? 한전이 개발되는 게 아니라 우시장이 떠나줘야 되잖아요. 네, 네. 우시장 떠난다는 소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좀 이렇게 정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소고기를 좀 깨끗한 데서 팔겠다 뜻이잖아요. 뭐 크게 변하는 겁니까, 그게? 네. 그죠? 그게 네. 크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모험을 걸 그러니까는 현재와 미래를 젊을 땐 바꿔도 큰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네, 살아갈 네. 날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잠깐 불편함으로써 미래에 더 큰 남아있는 시간을 편하게 사는 건 좋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약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 발전적인 걸 본다면 마장동은 일단 포기하시고요. 다른 네. 지역을 살펴보는 게 낫고 만약 두 군데 중에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은평구 쪽으로 가는 게 삶의 질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금액에 맞는 요 부분은 저희랑 조금 더 고민하고요. 여기서 마장동을 일단은 포기하시는 걸로 오늘 상담은 여기서만 마무리하고 네. 나머지는 조금 더 고민해보고 네. 내가 지금 현재를 불편함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은 네. 다시 한번 저랑 좀 깊은 상담을 하면서 한 2시간 상담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그래요? 상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네. 이렇게 포기할 곳은 선택할 건 아닙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요. 좀 더 깊이 있는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궁금해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지금 아파트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네. 문정동의 세양청마루 아파트. 문정동의 세양청마루 아파트. 예, 네. 예, 24평형짜리. 그리고 네. 하나는 마포동의 그 쌍용황금 아파트 33평형 가지고 있어요. 예. 향후 전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야 하는데 네. 어느 아파트를 임대사업자로 내야 할지 몰라서요. 아, 그렇군요. 네. 둘 중에 하나 거주를 하실 생각인가요? 네,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지는 않고요. 지금은 다른 데 전세 살고 있고요. 예. 네, 지금 하나는 들어가서 살 거고 다른 하나는 임대사업자 임대로 낼 거고요. 놔서 아,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인터넷을 굉장히 많이 보신 분 같아요. 그렇죠? 아파트 사실 때도. 네? 네, 많이 보고 있어요. 인터넷 많이 보고 무슨 카페 회원도 많이 가입돼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딱 보면 알아요, 그냥. 예, 제가 이 일을 거의 지금 한 17년 정도 하다 보니까요. 거의 뭐 네. 반점쟁이 됐습니다. 네. 딱 보면 압니다. 그죠? 예.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참 잘 찾으시네요. 그죠? 예, 갭 투자를 참 잘 찾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숨은 아파트 찾기. 네, 그런 거 조금. 예, 숨은 그림 찾기처럼 숨은 아파트 찾기. 그죠? 거의 아파트 찾는 데는 거의 탐정 수준이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의 딜레마 뭐냐면은 네. 자, 하나는 임대사업자고 이거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죠? 네. 하나는 임대사업자 두 아파트 중에 하나는 임대사업자를 내고 또 하나는 실거주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를 임대사업자로 낼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네. 그럼 과연 이 뜻은 뭐냐면은 하나는 우리가 임대사업자를 놓고 과세를 받든지 간에 그죠? 네. 살고 있는 거는 비과세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유지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둘 중에 우리가 빨리 팔면서 비과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할 때는 양도 차익이 실거주하면서 더 많이 날 것을 우리가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거죠. 세법적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러면 아파트 잘 찾는 입장에서 어디가 나중에 더 오를 것 같아요? 전 세양청마로 더 오를 것 같아요. 이게 더 오를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엔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은데요. 얘가 그 숨은 아파트 중에 얘가 조금은 더 안정성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얘가 이제 얘를 선택하는 가장 세양 청마루를 우리가 보려면은 네. 세양 청마루를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대한 이주에 대한 속도를 좀 보셔야 돼요. 이 지역 중에 지금 뭐 극동 아파트, 삼익 아파트, 현대 아파트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 지역이 지금 재건축이 조금 활발해요. 가락시형이나 우리 이쪽에 뭐 올림픽 선수촌이나 회밀이나 이런 데들 빼고 소규모의 그 재건축이 가장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 중에 하나가 가락동, 문정동 이 일대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전에는 이렇게 세양 청마로 찾기가 힘들었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돋보기를 갖고 막 찾을 거거든요. 아파트를 이주할 때. 네. 그때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이주 시기가 만약에 4년이나 이렇게 그 안에 빨리 다가오지 않는다면 마포 쪽도 괜찮습니다. 마포 쪽 같은 경우는 네. 물론 그 도화동 일대가 워낙 수요자가 많은 곳이거든요. 네. 실질적인 수요자가 가장 많은 곳이 마포예요. 마포는 일단은 어떠한 그 정책이 나와도 안 흔들려요, 잘. 마포 혹시 거주는 어디 하고 계십니까? 마포는. 거주는 어디 하고 계시죠? 거주는 지금 가락동 미룡 아파트요. 아, 그래요? 그럼 이쪽이 좀 더 익숙하시겠네요. 그렇죠? 네. 그 익숙함을 포기하고 이사 가기에는 그렇게 실익은 없을 것 같긴 하고요. 네. 도화동 그쪽에 지금 갖고 계신 마포에 갖고 계신 아파트는 우리가 뭐 파리 대책이 나온 다음에도 거래량의 변화는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뭐 SK뷰 분양할 때는 청약만 뭐 34대 1 막 그랬었어요. 네. 그런 것처럼 황금성은 좀 여기는 이제 별다른 사건이 발생을 해야 황금성이 좀 보장될 것 같고 네. 황금성은 별로 안 좋습니다. 이 아파트 이 세대수도 얼마 안 되고 세간의 관심도 그렇게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황금성은 떨어지는데 황금성을 보신다면 마포 쪽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이거를 선택을 하시려고 하면은 주변의 아파트의 움직임을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황금성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둘에 대한 실익은 크게 없고요. 일단은 뭐 투자를 이렇게 나쁘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시기적으로나 뭐 이렇게 봤을 때는. 네, 일단은 큰 실익이 없으니까는 그냥 세양 아파트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동네 사는 익숙함을 포기하고 가는 것까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면 임대를 그러면은 세양 쪽 말씀하시는 편한 데 살고 둘 다 비슷하니 편한 데 살고 안 편한 데 임대사업 하자라는 뜻입니다. 네, 잘 이렇게 이해가시죠? 예. 결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전망도 말씀드렸고요. 거주는 한쪽에 하시고 한쪽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다니까 잘 결정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잠시 후에 또 해보도록 하고요. 스피드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네, 성공투자부동산 재테크 026676-0123번 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방송 중에 전화 연결 부담스러우신 분들 스피드 상담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자, 오늘 스피드 상담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용산구 원효로 사가 원룸과 숙대 전문 쪽의 용산구 청파동, 투룸 다세대 주택 중에서 투자 목적으로 어떤 게 좋을까요? 보내주셨네요. 용산은 뭐 누구나 다 기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원효로 사가와 청파동 분위기가 어떻게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일단 뭐 용산에 대한 질문들이 꽤 많이 옵니다. 뭐 효창동을 투자해야 될까요? 용문동을 해야 될까요? 청파동을 해야 될까요? 뭐 네. 원효를 해야 될까요? 많이 오는데요. 그냥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산구에 내가 투자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세분화된 지역들이 얼마나 더 오를지는 가름하기가 굉장히 솔직히 어렵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뭐 한 2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셨겠죠. 잠실 주공 1, 2, 3, 4단지 중에 어디를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냥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네. 거기에 있었다면 그냥 투자에 성공을 한 것이지 사실 지금 와서 누가 수익률이 더 높았냐는 정말로 따지기가 힘듭니다. 그런 의미가 것처럼 없다는 뜻이죠. 용산도 예. 그런 하나의 클러스터로 봐서 그냥 용산 내에 내가 투자를 할지 말지를 보면 될 것 같고 용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네. 향후의 발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뭐 특별한 하자가 있지 않는 이상 물건들을 여러 개 비교를 해보시고 괜찮은 매물로 하시면은 크게 실패하는 일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산 쪽이면 원룸이나 뭐 투룸이나 이런 거 다 상관이 없을까요? 일단은 수요층이 예. 용산 같은 경우는 원룸 같은 경우는 숙대라는 곳이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전자상가라는 인접한 업무 지역이 또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네. 원룸 수요도 꾸준한 편이고 음. 그리고 서울 역세권 쪽에 대한 직장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돼 있고 또 앞으로 향후에 국제업무지구가 개발되면은 어떤 우리 가족 단위의 거주들도 앞으로 훨씬 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두 호수를 막론하고 투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언 드리고요. 다음 스피드 상담 만나볼까요? 네, 회사가 여의도 쪽이라 대출받아 집을 사려고 합니다. 마포구 도화동 투룸과 대방역 인근 투룸 중에서 어디가 지역적으로 좋을까요? 보내주셨네요. 앞서 저희가 마포 이야기 살짝 했었는데 마침 스피드 상담이 또 신청이 돼 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호재로 본다면은 대방역 인근보다는 도화동 쪽이 네. 훨씬 더 어떤 발전 가능성은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자를 낸 외에도 추가적인 거주 만족도와 또는 이자를 낸 이상에 대한 기대 수익도 바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기대 수익까지 바란다면 호재 있는 쪽으로 가시는 마포가 좀 더 상승률도 높기 때문에 마포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둘 중에서는 마포 쪽에 손을 들어주셨고요. 스피드 상담은 잠시 후 생방송 시간 봐서 또 만나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요즘 전문가분들 투자를 어느 방향으로 하면 좋을까 질문을 드리면 모두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단어가 바로 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심 투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유일 텐데 도심에 투자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또 무료 강연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뭐 보통 분들이 뭐 도심 재생 사업으로 뭐 이렇게 많이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방향의 세미나가 될 거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석하시면 많은 도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심 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강연이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일정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도심 투자의 필요성이란 주제입니다. 세종국토개발 강의장으로 오시면 되고요. 12월 13일 수요일 내일입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되고요. 지금 만나고 계신 명쾌한 분석해 주시는 대표님이시죠. 전은성 대표께서 직접 강연 진행해 주시고요. 자세한 문의는 026676-0123번 12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늘 명쾌한 분석해 주시는 전은성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네. 궁금하신가요? 저희 아들이 예. 직장이 도남동이고요. 네. 또 봄에 결혼을 해서요. 네. 그래서 집을 좀 마련해줘야 되는데 이제 네. 자금이 많지가 않아요. 1억 5천 정도를 가지고 네. 대출 좀 받고 소형 아파트를 네. 좀 사고 싶고요. 네. 또 두 번째는 그게 안 되면은 그 주변에 이렇게 뭐 신혼부부들이 청약 뭐 이런 좀 네.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예. 또 집을 살 때는 조금 미래로다가 투자도 조금 좋은데 그래도 네. 있는지 네, 아, 그런 그럼 게 좀- 시청자님 혹시 자세히 보신 지역이라든지 관심 있는 아파트 아니 있으신가요? 보지는 잘 못했고 얘기만 들었어요. 예. 저기 광운대 그 미성 아파트를 얘기를 들었는데 광운대역 앞에 있는 거요? 네네네. 예. 근데 직장이 도남동이라 네. 그 도남동 근처에도 혹시나 제가 지방에 살아서 잘 몰라서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광운대역 앞에 미성 아파트가 있고요. 뭐 네네. 도남동 쪽도 같이 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네. 도남동 쪽이랑 미성이랑은 좀 거리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네. 쪽이. 예. 네.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기름뉴타운 이제 밑쪽에 이쪽 도남동이라고 하는데 아파트들이 좀 오래된 것들 말고는 크게 없어요. 여기 도남동 지금 한신 아파트가 이쪽에선 가장 큰 아파트를 차지하고 있고 네. 나머지 좀 1억 5천 갖고 아파트 접근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요즘에. 네. 이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들도 굉장히 좀 심하고 해가지고 지금 네. 최초로 결혼하는 건가요? 어떤 것 때문에? 네. 아니 결혼을 이제 봄에 결혼을 합니다 아들이. 아, 그래요? 그러면은 네. 이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에 대해서 좀 활용을 네. 해볼 만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걸로 보면은 지금 네. 연봉이 얼마 정도 되죠? 지금 조그맣게 사업을 하는데요. 아, 사업하고 있어요? 네네네네. 네. 제대로 그거는- 소득 신고는 잘하고 있습니까? 예예 잘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건 잘 모르겠네. 그래서 신고는 잘하는데 어머니한테 많이 말씀 안 하는가 봐요. 네. 어머니가 돈 달라 그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예. 일단은 만만한 아파트로 보면은 네. 이쪽에 한신 아파트가 좀 대단지인데 좀 오래된 아파트예요. 네. 금액적으로 좀 싸거든요. 예. 금액적으로 좀 싸고요. 나머지 이쪽에 지금 코롱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나마 좀 새 아파트들이에요. 이런 게 조금 더 가격이 좀 더 비싸요. 네. 그래서 도남동 쪽에는 도남동의 직장을 지금 뭐 이제 이쪽으로 얻는 거냐 아니면은 지금 그 광운대역 쪽 보셨다 그랬죠? 광운대는 거기가 뭐 지분이 좋다고 얘기를 하기에. 광운대 그래서 쪽 보신 한번- 거 보니까는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재건축을 보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재건축을 보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광운대 역사 쪽, 예. 이쪽 장인뉴타운 옆쪽이잖아요. 예. 이쪽 같은 경우는 요 앞에 이제 사무 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 이런 쪽은 재건축을 보는 건데 그렇게 쉽게 되진 않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이 도남동이랑 지금 이 광운대 역사랑 이제 그렇게 예. 많은 거리에 대한 차이를 보이진 않는데요. 네네. 아파트를 선택하기에는 아마 하신다면 이 도남동 쪽으로 만약에 금액에 맞는 싼 아파트를 하시는 것보다는 거기도 노후됐고 이쪽도 노후됐다라면은 아예 네. 그래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80년대 쪽의 아파트를 선택을 하는 게 예. 조금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아, 네. 왜냐면은 오래됐지만은 90년대 중후반의 아파트들은 오래만 네. 됐지만 어차피 인테리어 다 하셔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오래된 아파트에 인테리어를 수리를 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어차피 재건축 대상 아파트라도 내년에 바로 되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리는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렇다면 수리를 하면서 오래 좀 거주하면서 빚을 볼 수 있는 데는 그래도 앞에 80년대 아파트들이 좀 더 나을 걸로 판단이 돼요. 아, 뭐 그런 것도 그쪽이어서. 괜찮고 네. 또 하나 광운대 역사 개발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굳이 고생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재건축을 해도 가격이 오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것도 희소성 때문에 오르지만은 재건축 재개발을 한 다음에 입주하는 아파트들도 희소성이 있어서 오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신규 아파트 그러니까 부시는 것도 희소성이 있는 거고 새로 만들어지는 것도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면은 이 장인뉴타운의 새 아파트로 입주할 것들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네. 무슨 말인지 가십니까? 네네네. 꼭 부셔야지만이 부실 수 있는 것만 희소성이 있는 거 아닙니다.
네. 우리 오늘 신문 보니까 뭐 지금 그 음마 아파트만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이 대치 레미안 이제 청실 아파트를 철거하고 지금 지어진 레미안 아파트 그것도 이제 이 대치동에서는 유일한 신축 아파트 중에 하나이거든요. 예. 그거 보니까 지금 20억이 넘었다라고 신문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신규 아파트 자체 만들어진 것들도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굳이 네. 돈 벌려고 막 잘 이런 거를 구별 못하면 굳이 막 돈 벌려고 되게 이렇게 낡은 데로만 사람이 가게 돼 있거든요. 낡은 게 또 싼 것도 아닌데 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네, 장인 뉴타운이 입주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 가격도 오르고 삶의 만족도도 높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다각도로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결정 내리시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점이 네네. 고민이신가요? 네, 저기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네. 광나루 현대요. 아, 광장동의 광나루 현대아파트. 현재 네, 거주하고 그거를- 계신가요? 예? 투자 목적으로요? 네네,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사두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면적은 네. 어느 정도를 보셨어요? 예, 35평 정도 되는 것 35평을 같아요. 보시고 전세를 끼고 투자 목적으로 지금 보고 계신데 네네네. 자,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갭 투자 보시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갭이 좀 벌어졌을 텐데요, 이제. 글쎄요, 뭐 7억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매매 가격이 네네. 현대 몇 차 보신 거죠? 현대, 광나루 현대요. 광나루 현대가 이쪽에 그 광장동 일대가 현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래요? 한강이 보이는 건데, 글쎄 그게 몇 차일까요? 뭐 지금 380세대라 얘기하던데요? 예, 380세대요? 그럼 지금 체육센터 네네. 근처네요. 380세대. 네네. 잠시만요. 네. 한강이 보이고 광나루역에서 그리 한강이 멀지 않은 보이고 곳에 있습니다. 예. 광나루 현대 아이파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 아니, 아이파크 말고. 이게 380세대 맞는데요? 네. 그러면 아이파크인가요? 이거 뭘 사시려는지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니, 현대, 광나루 현대요. 일단은 그 380세대짜리랑 이제 광장동 광나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현대 이제 한강이 잘 보이는 걸 보니까. 네네, 네네. 제가 이쪽에 이제 하도 그 관심들이 많이 갖고 해가지고 네.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가서 지역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데요. 네. 요 단점이 없어지면은 확 좋아질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장점 뭐냐면은 이제 2차 재건축 현재 이제 그 재건축 시장들은 어느 정도 다 가격들이 올라 있어요. 학군이 좋은 곳들의 재건축 시장들은 지금 오를 만큼 올라 있습니다. 뭐 목동도 마찬가지고 뭐 강남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강남 서초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네. 양천구 목동 그리고 우리가 그 영등포에 있는 여의도동 같은 경우도 지금 신딱방식으로 그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아파트들이 이렇게 군집을 이루고 있는 곳 중에 재건축 대상이 되는 것들은 많이 올라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 이후에 또다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이런 극동 아파트를 비롯해서 이 광장동 일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일대를 가봤더니 그래서 아마 조금 들어올라 있는 길 하나 건너에 지금 아마 이 광나루 현대 아이파크를 좀 생각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아니면 현장 안 가보셨나요? 가보진 않았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죠? 이 부동산은 좀 가보셔야 되는데 이 가보시면 제가 가봤더니요. 네네. 막 이쪽에 플랜카드들이 막 붙어 있어요. 그래요? 플랜카드들이 왜 붙어 있냐면 여기에 폐기물 처리 시설을 만드는 것 같아 보니까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없어지면 이런 민원이 수렴이 돼가지고 없어지면은 되게 많이 좋아질 것 같고 지금 이 뭐 이런 뭐 폐기물 처리 시설을 폐기물 처리였나요? 정확하게 뭐 하여튼 하여튼 안 좋은 걸 처리하는 시설이었는데 네네. 이거를 플랜카드를 거는 거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좀 모험을 거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동네 안 좋아진다를 플랜카드로 다 알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민원이 해결이 되면 왜냐하면 광장동이라는 데가 이 광진구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높은 비중을 차지해요. 막 구청장을 한다든지 뭘 할 때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은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은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과 단점은 그런 유해 시설이 들어오는 단점들이 있었는데 그 유해 시설이 만약에
이 지역에 대한 민원이 해결이 돼서 네. 다른 시설로 들어와 준다면 거기에 대한 후광 효과는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 길 건너로 가는 것보다는 광장동 현대 단지 쪽으로 들어가는 게 집단적인 재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편의시설이 모여 있는 곳에 대해서 안전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지금 380세대 말하는 이 아이파크는 진짜 좀 어렵습니다. 나홀로 가기에는.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인터넷 뭐 너무 재미 붙이지 마시고. 그죠? 네? 예, 어르신들 인터넷 죄송합니다. 하는 게 이제 배워갖고 재밌어갖고 계속 하시는데요. 그냥 네. 좀 춥더라도 돌아다니십시오. 네. 네, 우선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고민해 보시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예. 궁금하세요? 저기 그 실거주 목적인데요. 네. 그 성동구 서울숲 푸르지오 2차 30평대하고 예. 그 건너편에 보면 아직 그 내년 2월에 입주가 되는데요. 네. 그 힐스테이트 서울숲 리버라는 게 아, 금호 29역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내년 2월에 입주 예정인. 예, 근데 금액대가 아직 뭐 비슷해서 예. 뭐 어떤 거를 택하면 좋을지.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거주 생각도 있으시고 붙어 있는 두 곳입니다. 대표님 어느 쪽이 더 괜찮을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또 여기도 다 답사를 가봤거든요. 예, 예. 저는 다 가봅니다. 예. 예, 저는 다 가보는데 일단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응봉산이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예. 지금 금호 29역 같은 경우는 이 앞동의 일부 로얄층들 빼고는 이 한강 조망은 좀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이 중에 대부분이 이제 대형 평수들이 차지를 하고 있고 예. 그나마 이제 서울숲 푸르지오 쪽에서 30평대가 있는 곳들이 지금 그 한강 보이는 것들과 안 보이는 것들이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금액이. 예. 그리고 요게 지금 예전에 주차장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건물 짓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뭘 짓냐 했더니 뭐 3층짜리인가요? 별로 높지 않은 걸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인근 부동산에 여쭤봤더니. 예. 그래서 이쪽들의 조망권은 앞으로 영원할 걸로 판단이 돼요. 예. 그러면은 두 개의 가격이 지금 별로 차이가 안 나고 두 개에 대한 부분들 물론 신규 아파트이긴 하지만은 서울숲 푸르지오 아파트도 그렇게 오래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5년 됐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두 개에 대한 물리적인 현황은 크게 차이는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건축 기술의 차이가 크게 안 날 거라고요. 또는 트렌드의 차이도 크게 안 나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얘가 6년이 되고 얘가 이제 6년이 되고 얘가 이제 신규 입주를 하게 되면 뭐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은 향후에 20년이 지났을 때 26년 된 것과 20년 된 거의 차이는 크게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영원히 만약에 조망권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조망권이 되는 것을 사게 되면 우리가 이 한강변 쪽에 있어서 아파트들은 조망권들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차지할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지역의 가장 큰 장점은 단점이자 장점. 이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편의시설 부분이 끊기는 게 단점이겠죠. 그렇죠? 장점이라는 것은 한강변에 대한 조망이 가능한 입지에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장점을 살리는 것은 무조건 한강변이 보이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가격을 주더라도 사는 게 향후에는 지리적인 입지를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요.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런 거 활용해갖고요. 둘 다 뭘 하더라도 이 성동구 자체에 대한 발전 가능성은 뭐 최근 3년 동안 서초, 성동, 마포구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거든요. 예, 그거는 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면 가장 높은 것을 유지하려는 관성들이 계속 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어갈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둘 뭐를 해도 무방하지만은 제가 약간의 그냥 요 정도까지만 조언을 드렸다고 그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시청자님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드렸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은성 대표와 함께 여러분 고민 풀어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